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첫 모의고사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1번부터 해가지고 과학 영역 20번까지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물화생지 순서대로 돼 있어서 아마 뭐 5문제씩 이렇게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통합과학이 아니고 중학교 전범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근데 중학교 내용을 좀 아셔야 통합과학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와 학생 ABC의 답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동력 차가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할 때 무동력 차의 에너지 변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높이 있었던 롤러코스터지? 사실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높이 있었던 녀석이 내려갔대. 그럼 높이 있었던 기준면을 가졌을 때 여기에 있었던 무동력 차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대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크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위치 에너지가 컸는데 최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됐다? 속력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전환이 되더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도리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동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원래는 어떤 전제까지 좀 깔아주는 게 조금 더 이쁘냐면 마찰력이 없을 때라는 전제 조건까지 깔아주는 게 조금 더 이쁘긴 해요. 근데 마찰력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마찰력 얘기를 따로 안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상황에서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학생 하나씩 볼게요. 댓글 A,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맞네요. 그죠? 그 다음 지면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의 높이가 점점 좀 감소했으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 뭐였죠? 2분의 1의 mv의 제곱. 속력이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에 증가하는 거 맞고요. 지면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는 이제 9.8 mh라고 보통 쓰는데 아마 나중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mg의 h 이렇게 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9.8 값을 이제는 소위 미지수로 치환을 시켜서 배우게 될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도 바뀌어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거 맞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지. 됐죠? 이렇게 되니까 답은 A, B만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저항값이 105민 니크롬선 A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회로를 구성한다. 스위치를 닫고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며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거냐면 100옴짜리를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식 하나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요? 옴의 법칙. V는 IR 이라고 하는 식이 떠오르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야? 지금 R 값이 저항이었죠? 저항이 지금 현재 100옴으로 이제 고정 상태에서 뭘 올렸다? 전압을 올리게 되었을 때는 전류도 올라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마 전류가 점점 증가하겠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저항값이 200짜리로 바꿨대요. 100짜리를 200짜리로 바꿨대. 그럼 아마 뭐는 감소해? 똑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면 아마 또 흐르는 전류값은 좀 줄어들겠지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건데 아래쪽에 뭐라 돼 있어?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압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X축에다가 뭐? 전압, Y축에다가 전류를 꽂아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A 상황부터 해볼게요. A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요. 예시를 그냥 들어놓으면 돼. 예시를. 숫자를 몇 개를 집어넣어봐. 그럼 보여요, 사실. 그래서 200V짜리 한번 해볼까요?
100V짜리에서 200V짜리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V짜리였을 땐 어떻게 되니? 하면은 100ohm이면은 1A. 즉 100V를 찍었을 때 1A라고 하는 값이 잡히게 돼요. 200V를 집어넣게 되면요. 어떻게 돼? 2A가 잡히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함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게 A라고 가정을 해보면 A, 즉 100ohm짜리라 가정을 해보면 이번에는 200ohm짜리로 해볼게요. 200ohm짜리라 가정했을 때 100V 붙이면 어떻게 돼요? 0.5A가 잡혀요. 그리고 200ohm짜리에다가 200V 걸어줘야지 비로소 1A가 잡히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서 B가 200ohm짜리였을 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식만 똑바로 쓸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새롭지 않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느낌이 좀 새롭죠. 그러니까 좀 뭔가 3학년 내내 배웠던 거를 지금에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새롭잖아요. 자, 그림은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빨강, 초록, 파랑 빛이 나오는 화소로 구성된 화면에서 색을 표현할 때 화면의 각 지점 A와 B를 확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선 초록빛이, B에서는 빨강빛이 나오는 화소가 꺼져 있대요. 그러니까 꺼져 있으니까 뭐야? 켜져 있는 거는 초록, 파랑, 그리고 여기는 빨강, 파랑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빛의 3원색 3원색이라고 해서 R, G, 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빨강색하고 파랑색이 섞였어요. R 플러스 B.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G 더하기 B예요. 자,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합치면 뭐 되게 해요? 빨강색하고 파랑색하고 요게 자홍색이 나와요. 자홍색. 그리고 요 G하고 B를 섞게 되면 요게 지금 제 옷 색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청록색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해서 답은 4번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물체 A를 액체 B에 넣었대. 그리고 A와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일 때 A와 B의 온도가 같아졌다. 그러니까 열평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열평형을 이루기 전에 온도가 높은 애가 누구였냐면 A가 온도가 높았고 B가 온도가 낮았네. 즉 물체가 오히려 고온이었고 그리고 이 녀석이 저온이 돼가지고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고온이었던 녀석이 저온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즉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0에서부터 T까지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교과과정 배우면서 좀 많이 느낄 건데 이 똑같은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게 내는 경향성이 좀 강해지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운동이 활발해진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B의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는 거 맞죠? 저온이었다가 점점점 고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점 활발해진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T 이후 열평형 상태다. 맞죠? 그러니까 좀 전에 했으니까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번 어려운 파트네요. 그죠? 가는 물체 A가 용수철 저울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정지해 있대요. 그 다음에 나는 A를 물에 넣었을 때 A가 물속에서 정지해 있대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용수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각각 40N과 30N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아주 어렵거나 하지도 않은데 A가 누가 당겨줘요? 여기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녀석이 땡겨주고 있어요. 그죠? 중력이라고 하는 녀석이지. 요게 몇 뉴턴? 요게 40뉴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뉴턴 땡겨주고 있으니까 용설적으로 40뉴턴이 찍히는 거야. 됐지?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긴 어때요? 똑같이 지구가 A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40뉴턴으로 땡겨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40뉴턴을 찍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야? 물은 기본적으로 부력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띄우려고 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띄우려고 한 성질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살짝 둥 뜨는 거야. 어느 정도 둥 뜨게 되냐면 위쪽으로 10뉴턴만큼 떠야지 두 개의 합력이,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짜 힘이 30뉴턴이 잡히게 되면서 용설적으로 30뉴턴이 찍히게 될 거라고. 됐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이 10뉴턴을 40뉴턴짜리가 눌려야 되는데 물이 10뉴턴짜리를 받쳐주고 있구나. 즉 그렇기 때문에 부력은 몇 뉴턴? 10뉴턴이 되겠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물리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6번부터 이제 화학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감압용기. 감압용기는 압력을 빼준다는 뜻이에요. 감소하다 할 때 감자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란 뜻이야. 압력을 줄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풍선을 넣었대. 그러면 감압용기라고 하면 사실 풍선은 원래 지금 우리가 후 불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풍선이 그러니까 공기 안쪽에 있는 풍선이 밖으로 밀려고 하는 힘하고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풍선을 누르는 힘하고 같기 때문에 이 풍선의 사이즈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감압을 시켰대. 즉 바깥쪽에 있는 공기들을 줄여내면서 바깥쪽에 있는 공기의 힘을 줄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공기가 우와 커지게 될 거라는 거지. 됐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되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감압 용기 속에 기체 분자 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풍선 안에 말고 풍선 밖에 여기 용기 안쪽에 공기수는 어때요? 줄지. 왜? 공기 뺐대잖아. 그지? 공기를 뺐는데 어떻게 공기가 늘어? 분자수는 가가 많다. 됐고요. 그 다음 니은번 풍선 속의 기체 압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풍선 속의 기체 압력이에요. 풍선 속의 기체 압력. 여긴 어떨까? 나가 낮아요. 왜요? 봐봐. 감압 용기 쪽에 있는 공기가 줄었어.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사실은 이게 보이레 법칙 문제죠. 그죠?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성을 이야기한 사실 보이레 법칙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압력이 줄어들었잖아. 요 공기 그 박스 용기의 기압이 내려갔으니까 자연스럽게 부피가 커지면서 풍선의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작아진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은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 커야 된다. 이 뭐 틀렸고요. 디귿번 감압 용기에 공기를 다시 넣었대. 아니 여기다 공기를 다시 넣었어. 그럼 어떻게 꾹 눌러지는 거지. 왜?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부피도 줄어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된다는 거지. 온도가 똑같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답은 1번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7번 볼게요. 그림은 이온. 얘들아, 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온은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녀석이에요. 즉 어떤 거야?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개수가 안 맞아야 이온이야. 자, 그럼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수가 3개래. 그리고 전자수가 2개야. 그럼 일단 뭐냐면 3개니까 우리가 원자번호라고 하는 몇 번째죠? 원자번호 3번이기 때문에 리튬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리튬인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3개니까 원래 중성자가 3개여야 원자야. 근데 거기서 전자 하나 빠졌네?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되는 거다. 리튬 양이온, 일가이온 이렇게 이해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뭐 산소라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다시 오랜만에
적어가지고 이게 칸이 잘 안 맞네. 인황산소 아니 뭐야? 염소, 아르곤. 그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요. 8번이니까 8번 5. 그죠? 그다음에 전자수가 몇 개야? 하나, 둘, 딱 봐 10개인데. 10개죠? 그죠? 5, 2 플러스가 된다. 아니, 뭔 소리야? 2 마이너스가 된다. 왜 이러냐? 자, 그다음 11번이니까 원래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인데 나트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플러스 한 개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원자핵이다? 아니죠. 전자죠, 전자. 그 다음에 가는 음이온이다. 양이온이죠. 나는 양이온이다. 음이온이죠. 원자핵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 전하량. 무슨 뜻이야?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전하가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막 뭐야? 아니 얘들아. 전하량. 사실 전기적인 입자가 몇 개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전하량은 사실은 이제 전자수 말고 양성자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누구랑 같은 거야? 요거. 그래서 가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원자일 때 전자수는 몇 개 있다? 원자일 때 전자수야 얘들아. 원자일 때 전자수는 뭐 물어본 거랑 같은 거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게 원자의 성질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와 같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원자일 때 전자수는 누가 제일 많을 거야? 당연히 얘가 제일 많겠지. 다가 제일 많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8번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 가와 질산은 수용액을 혼합하였을 때 나와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 문제네요. 자, 우리 화학 반응식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식을 다 써놓고 나서 두 개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보통 배우거든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싹 바꿔주면 된다. 그것도 앞쪽에 있는 개수에 맞춰서 바꿔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는 개수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 다 1가짜리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NaCl 이라고 하는 녀석과 Ag의 NO3라고 하는 것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되냐를 하면은 요게 양이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음이온이에요. 됐죠? 그럼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화학 반응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요렇게 엮어주고 요렇게 엮어가지고 둘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Ag의 Cl 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혹시 요거 기억나니? 요게 뭐게? 가라앉는 앙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무슨 색? 흰색. 흰색 앙금인 염화은, 그러니까 AgCl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딱 봤더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잘 생각해봐야 돼. 여기서 얘가 Ag 아니면 Cl이고요. 여기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그죠? 여기 NaCl이라 돼 있네, 그죠? NaCl. 그다음에 Ag의 NO3인데. 앙금이 될 경우에는 이 아이는 더 이상 이온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온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가라앉아 버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중에서 없어진 게 누구냐면 지금 네모는 없어졌죠. 네모 아예 없어졌죠. 안 보이잖아. 없잖아. 여기에. 왜 없을까? 가라앉아서. 그래서 네모가 뭐가 될 거냐? 아니 미안해. Ag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뭐가 될 거냐면은 NO3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 새로 보이는 게 세모가 있고 별이 있거든. 근데 세모가 4개나 있어. 근데 별은 하나밖에 없어. 이유가 뭘까? 별은 반응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별은 뭐냐? CL이에요, CL.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별이 4개가 있었어, 처음에. 그 다음에 세모가 4개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중성을 맞추고 있었는데 NA는 반응을 안 한다니까? 그치? 그래서 세모 NA 플러스는 원래의 양만큼인 4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즉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 있는 거 4개 4개 그려주시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세모 4개, 별 4개. 즉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9번. 그린 가는 X와 Y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분리하는 장치를 나는 액체 Y와 Z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X가, 나에서는 Y가 먼저 분리된다. 우리 이거 이 플레이트에다가 핫플레이트에다 올려가지고 가열을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가열을 시키고 있었을 때 가열할 때 X가 먼저 나왔대. 이거 뭐야? 저희가 소위 뭐라 그래 이거? 이 증류장치라 그러죠. 부분증류. 그죠? 부분증류를 하긴 좀 애매한 게 이게 2개라서 일단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증류를 이용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건데 증류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가 먼저 빠져나오냐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좀 낮은 온도에서 끓어야지 얘가 먼저 뿅 하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녀석이 Y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아 끓는 점은 X가 낮고 Y가 높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건 뭐예요? 밀도를 가지고 찾는 밀도 가지고 이제 분리를 시키는 장치죠. 밀도를 가지고 분리를 시킬 때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족되려면 2가지 일단 밀도차가 좀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이 섞이면 안 돼요. 뭐 이런 특징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밀도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 밀도 누가 커요? Y랑 Z랑 비교하면은 Y가 밀도가 크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번. 끓는 점 X가 높다? 틀렸죠. X가 낮아야 돼요. 밀도는 Y가 커야 되고요. D급번. 자, 나에서 혼합물이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리하는 건 뭐라 그래요? 부분증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만한 증류탑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증류탑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원유를 끓이지. 끓여서 처음 분리된 거, 2번째로 분리된 거, 3번째로 분리된 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제일 위에 간 거, 그 다음 거에서 찌꺼기 남은 거, 아스팔트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라 어떻게 돼야 돼? 끓여야 돼요. 그래서 D급번 안 된다. 답은 D만 된다. 됐죠? 10번.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형성되는 과정의 반응식이다. 아, 좋습니다. 표는 반응 용기에 Mg와 O2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물 중 하나가 모두 소멸할 때까지 반응시킨 실험 가와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숫자부터 적고 갑시다. 요거 어떻게 될까요? 5가 지금 2개짜리가 있었는데 여기 5 하나짜리로 바뀌었네? 그럼 이게 2개, 덩어리가 2개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A는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래쪽에는 표 볼게요. 3g을 반응시켰는데 1g이 남았어. 7g, 4g을 반응시켰는데 또 1g이 남았어.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 봅시다. 가에서는 어떤 상황일까? 라고 봤더니 뭐 교재엔 딱히 무슨 얘기가 없어요. 그죠? 3g하고 3g이 반응을 했을 때 MgO가 몇 g 만들어진지는 혹시 아실까요? MgO가 5g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남은 거 1g이 어디선가 나오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죠?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나와보시면은 4g하고 7g이 반응을 해서 MgO가 몇 g이 만들어질 거냐면은 10g이 만들어지게 되고 더하기 1g이 남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은 이 1g짜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거거든. 자, 한번 해볼게. 만약에 1번 요 1g 가의 1g이 만약에 Mg2 플러스였다. Mg였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는 2g의 Mg와
O2 3g이 만나서 두 개의 MgO인 5g을 형성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4g이 들어갔을 때는 얘는 몇 g이랑 반응을 해야 되냐면 4g이 여기 6g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MgO가 10g이 나오고 1g이 누가 남냐면 자연스럽게 누가 남아야 돼? 여긴 산소 1g이 남는 거지. 여기는 이제 마그네슘 1g이 남는 거고. 근데 반대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가에 1g이 O2야. 그러면 똑같이 화학식을 써볼게요. 2의 Mg에다가 더하기 O2를 했을 때 2의 Mg에 5가 나오게 될 건데, 이때 여기에서 1g이 아니지, 뭔 소리야, 미안해. 자, 여기가 2g을 반응하고 여기가 3g을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5g이 나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번에는 4g하고 7g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4g까지 반응을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3분의 1만큼, 요거의 3분의 1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3분의 2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3분의 2만큼 늘어나는 거 3분의 8g 이거 반응을 해요. 그러면 3분의 몇 g이 되냐면은 20g이 되는데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말이 안 되고 뭐가 된다? 요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Mg 대 O가 2대 3으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가와 나에서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응물의 종류도 지금 남은 거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해당하는, 기억도 아니고 니은만 해당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잠깐 칠판 정리만 좀 하고 1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볼게요. 생명과학이죠. 식물에서 일어나는 반응 일부를 나타낸 것이며 가와나는 각각 광합성과 호흡 중 하나이다. 자, 광합성은 어떤 거냐면 빛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빛에너지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반응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광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써먹읍시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위 우리가 호흡이라고 부르는 세포호흡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결론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 뭐였어요? 숨 쉬면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산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푸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번. 가는 호흡이다. 맞고요. 가는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난다. 아니지. 야, 생각해봐. 호흡을 하는데 빛이 없을 때만 호흡해? 그건 아니잖아요. 호흡도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애들을 이제 뒀다고 쳐봐요. 식물을 뒀을 때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 빛이 있는 상황?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도, 그러니까 호흡도 해. 당연히 호흡도 하니까 이산화탄소도 나오지만 그만큼 산소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광합성 때문에 이제 산소가 배출이 된다고 표현을 하지만 얘가 없어. 밤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없는 거지. 이산화탄소만 존재하니까 호흡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엽록체에서 나가 일어난다. 엽록체라고 부르는 녀석이 이제 소위 엽록소가 있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좋아요. 자, 12번 갈게요. 표는 감각기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야. 야, 인간적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죠? 우리 눈, 코, 입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기 이제 귀, 눈, 코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감을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건데, 후각세포가 있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코죠. 밝기에 따라 동공지진이란 말 있잖아. 그치? 그거 뭐 지진하는 거야? 눈. 그치? 그래서 눈. 그 다음에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를 감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소리죠. 그래서 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A는 코이다. 맞고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 기억은 커진다. 자, 반대입니다.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담당하는 거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확장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어두운 데로 갈 때.
처음에 이렇게 왜 그 알잖아. 불 끄고 이제 누워 있으면은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좀 시간 지나고 나서는 잘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좀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게 왜 그래? 동공이 점점점 확장을 하면서 빛이 들어오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빛이 많기 때문에 굳이 동공이 확장돼 있을 필요가 없이 동공이 도리어 수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왜 우리 흔히 갑자기 확 밝아지면 눈부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야? 동공이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 빛이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동공이 확장된, 동공이 수축한 동안, 동공이 줄어드는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커진다? 아니요, 줄어든다. 그 다음 C에는 달팽이관이 있다. 좋아요. 그죠? 귀에는 달팽이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 뭐 이런 것도 있죠. 전정기관, 반고리관,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달팽이관이 소리를 담당하는 거, 전정기관이 균형을 담당하는 거, 반고리관이 회전을 담당하는 거.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13번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의 분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종속 과목, 강목, 강문, 계가 있네요. 그죠? 좋아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분류의 과정에서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는 건데, 계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넓은 범위의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고양이는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계에 해당한다. 그럼 기억법 맞네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니은번, 식용목에 속하는 동물은 척삭동물문에, 이렇게 바르면 돼. 식용목에 속하는 동물은 척삭동물문에 속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보고 찾으란 뜻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얘가 제일 큰 단위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작은 단위가 되기 때문에 식용목, 이게 사실 한자를 알면 되게 편하긴 한데, 식용목 하면 뭐야? 육식동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식자들, 고기 먹는 애들, 식용목이죠. 척삭동물문, 척추 있는 애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보통 척추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건데, 식용목에 속하는 생물은 척삭동물문에 속한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척삭동물 안에, 척삭동물이라고 하는 거 안에 식용목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된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와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종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생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어요. 알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노새 아시죠? 노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런 그 교배 능력이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같은 종들끼리 교배를 해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우리 그 염색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염색체가 이제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물 하나마다 염색 개수가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염색체도 있긴 하지만, 같은 개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걔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 염색 추수가 달라지게 되면 생식력을 잃어요, 보통은. 알겠죠? 14번. 자, 다시 봅시다. 간, 위, 쓸개, 이자인데요. 지금 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그 식도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요게 이제 뭐가 되면 요게 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큰 게 간이죠. 그리고 간 옆에 붙어 있는 게 쓸개. 그리고 12지장 쪽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이 이자가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위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라고 돼 있는데, 단백질이 소화되는 거, 단백질은 누구 때문에 소화가 되더라? 위에 존재하는 펩신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소화가 된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니까 2번이 답이긴 하네요. 그죠? C에서 펩신이 분비된다라고 돼 있는데, 펩신은 C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B.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자는 이자액을 분비하죠. 이자액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액은 실제 소화 효소가 아니고 돕는 거죠.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돼가지고 쓸개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낚시인데, 쓸개즙은 저희가 이제 담즙이라고도 그러죠.
쓸개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간에서 생성돼요.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건 아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순환계 아니고 순환계가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을 순환하는 뭐? 피. 그래서 저기 뭐야?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순환계에 속하는 건 이거 뭐야? 무슨 게? 소화계. 우리가 먹을 때 얘들이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니까 답은 2번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5번.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병 가에 의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에는 우성 대립 유전자 A와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a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색칠을 좀 제대로 해봅시다. 지금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정상 남자, 정상 여자고요. 여기에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하고 유전병이 없는 정상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애를 낳았는데 이 남자애가 유전병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간단해요. 지금 대립 유전자라고 말해서 그렇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라고 했으니까 경우의 수가 어떤 거냐면 라지 A 우성,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요게 두 번.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지.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한테서 받아와야 되겠네. 받아오는 거니까 우성 받아오고 우성 열성 받아오고 열성 우성 받아오고 그 다음에 열성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얘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봐. 여자 쪽이 열성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야. 이 상황이 일단 우리 여자분께서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전병이 발현이 된다는 게 열성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무조건 유전병인 거지. 그죠? 유전병이 발현이 되는 상황이니까 요 상황이 이제 A가 될 거고 스몰 a. 그죠? 그럼 여기는 아마도 빼박 이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요, 이분이 라지 A일 경우에는 우리 기억한테선 절대적으로 유전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든 우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라지 A, 스몰 a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여기서 스몰 a가 발현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의 동생이 태어났대요. 즉 여기서 한 번 더 아기가 나왔어 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A, 그 다음에 스몰 a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둘,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표로, 보통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은 표로 그리죠. 남자, 여자, 스몰 a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요것을 조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우성 같은 경우엔 요게 이제 우성, 요게 우성, 그 다음에 요게 열성, 요게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만 나타나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거니까 몇 분의 1의 2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게 되겠구나. 4개 중에서 2개가 나타나게 되겠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확률 문제예요. 좋습니다. 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네요. 변성함, 성질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질이 변해서 나타난 돌은 기존의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져. 학생이는 맞는 말이 되네요. 그죠? 화성암은 어떤 거였어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녀석이다. 지표나 지하에서 식으면서 만들어진다. 맞고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으면서 만들어져. 자, 요 과정을 저희가 퇴적작용 혹은 속성작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퇴적작용 이후에 속성작용이 나타나면서 다져지고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굳으면서 교결이 되면서 만들어진다. C도 맞는 표현이네요. 답은 5번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그림은 전 세계의 지진 및 화산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좋습니다. 기억번. 태평양에서 지진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활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중앙부가 어디냐면 요게 이제 태평양 판이에요. 태평양 판인데 판의 중심부 쪽에서는 화산 활동이 별로 없지만 가장자리 부분은 많다.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활발하다 맞고요. 이게 뭐야? 지진대, 화산대라 그러죠.
그 다음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화산이 분출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진이 생기는 장소에서 화산이 벌어진다는 안 되고요. 화산이 벌어지는 장소에서는 지진이 생겨요. 요 역은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데가 있어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변환단층은 어떤 거냐면 판이 확장을 하는데 여기 둘이 어긋난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 어긋나는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냐면은 화산은 없어요. 근데 지진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화산이 분출은 틀렸고요.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에 일치한다? 거의 일치하죠. 지금 눈대중으로 봤을 때 거의 일치한 것 같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하나 온난이고 하나는 한랭이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경사가 급하냐 경사가 완만하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게 한랭전선이고요. 요게 온난전선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의 차이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기억은 한랭전선 맞고요. 나에선 소나기가 내린다? 아니죠. 이건 소나기가 어디서 내려야 돼? 여기서 와 한 번에 와 내리는 소나기고요. 천천히 내리게 되면 요게 이제 이슬비 혹은 이제 약한 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동속도 누가 더 빨라요? 한랭전선이 더 빠릅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양에서 혼합층이 형성되는 원리를 나타내보자 했을 때 수온 측정을 하고 가열장치를 켜둔 상태에서 즉 뜨거운 상태에서 선풍기로 수면 위에 바람을 일으킨 후 깊이에 따른 소음을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온도를 확 높여놓은 거야. 근데 선풍기를 불어주게 되면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죠. 바람이 불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두께가 살짝 생기고 그 다음에 된다. 여기가 뭐냐? 요걸 혼합층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기억번부터 볼까요? 가열장치는 태양에 해당하다. 맞죠? 뜨거워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니은번. 혼합층은 나에서 잘 나타난다. 맞네요. 그 다음 디귿번. 바람을 강하게 하면 일정한 두께는 증가한다. 네. 바람의 세기와 혼합층의 두께는 그러니까 이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당연히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가나다는 우리나라에서 7일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언제였냐면은 요 정도는 알아야지. 이건 뭡니까? 음력 15일의 보름 혹은 저희가 망이라고 부르는 이제 꽉 차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거보다 7일 전인 음력 7에서 8일 정도의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된 요게 뭐냐면 상현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 하현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는 상현달이다. 그 다음 나를 관찰한 날의 일식은 뭐예요? 일식. 태양이 가려지는 것을 일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태양이 있고 태양 앞에 달이 있고 그 달보다 더 뒤에 지구가 있는 상황이 돼야 돼. 지구, 그 다음에 달, 태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면서 만들어진 게 일식인데 보름달은 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된다. 일식은 언제 생기냐? 사귈 때 벌어진다. 그 다음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달일 때 가장 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나일 때 가장 멀어야 되는 거지. 왜? 상현하고 하현이 언제냐면 여기가 상현이고요. 여기가 하현이에요. 상현, 망, 하현. 이렇게 여기도 그래도 상현, 망, 하현. 뭐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일 때 가장 멀어야 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기억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과학에서 혹시 이제 통합과학을 하실 거잖아요. 통합과학 파트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금 현재 오늘 시험 본 것 중에서 통합과학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 번호를 좀 불러드리면은 1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의외로 별거 없어요. 7번, 6번은 당연히 아시면 좋은데 그 다음 8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11번, 13번은 나중에 생명과학 할 때 할 거고 15번도 나중에 생명과학 할 때 할 거긴 한데 일단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 쪽은 통합과학 기준으로만 할게요. 17번,
그 다음에 19번.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바로 직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사실은 나머지 내용들도 원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원까지 갔을 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을 그런 사실을.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라. 되셨죠? 자, 좋습니다. 다음번 시험 6월 달부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내용을 토대로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통합과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6월 해설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